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별로 안 기다리셨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정말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보아도 행복하지 못한 국민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정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언론과 또 이것을 감추려는 부정선거로 회척하는 자들과의 그런 끈질긴 싸움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 시민들의 이렇게 열화와 같은 열정과 또 눈물과 땀과 희망이 오늘의 이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르지만 세계 선거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거 전문가들이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선거는 부정이었다라고 명백히 밝혀주는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환호해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는 사실에 정말 우리가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길이 큰 산 불길, 대한민국을 태우는 그런 불길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출판 기념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뒤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뒤로 돌아. 국기가 어디 있어? 네. 아, 멀리 보이네. 뒤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정면을 보시고요. 우리 애국가는 이계희 원장님께서 1절만 앞장 불러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애국가 재창 읽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순에 의해서 이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신 우리 민경욱 상임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 발표와 또 여러 가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니까 기자회견 하는 기분이 나네요. 지금 저 안에는 저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전직 국회의원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 원고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핸드폰 그 화면을 보고 읽고 나왔는데요. 기자분들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기자실에서 많은 그 화면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의 심정으로 제가 기자 생활을 23년 동안 했던 나름 특종 기자입니다. 그 기자로서 그 기자 한 명이 사실을 옳게 알게 되면은 온 세계가 알게 된다는 것이 저의 기자 생활을 할 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광인 취급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을 봤고 또 그 와중에 국제 전문가들 다국적
팀으로 구성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레바논, 미국, 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기관들에서 나온 분들,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도 이번 4.15 부정선거는 국제 규범에 비춰 봤을 때 부정선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보도 자료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국적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 감시 전문가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치러진 4.15 총선이 국제 규범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선거였다며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반복되는지를 감시할 국제검증단이 한국에 파견돼 4.7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검증단은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조약에 서명 또는 비준을 한 상태로서 관련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볼 때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은 여러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라고 지적해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발간된 2020 대한민국 선거 부정 국제 보고서에 수록된 이들 국제검증단의 지적은, 대법원이 선거 관련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된 국내 관련법을 어기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검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 4.15 총선의 부정과 조작 여부, 그리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의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안보정책센터의 그랜트 뉴셴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4.15 총선을 둘러싸고 선거관리기구의 편파성과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돼 민주적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셴은 한국 우체국의 배송 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도 불거졌다고 기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그러나 선거 부정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증거보전 절차를 방해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뉴셴은 특히 지난 4.15 총선 과정을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늑장 재판과 정치 상황과 관련된 자유로운 언론 보도의 방해, 부정투표의 증거 훼손을 방치한 중앙선관위 등 무려 15개 항목으로 나눠서 조목조목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이 국제 규범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셴은 2020년 4월 15일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100건 이상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으며, 과거의 경우 이런 사건들은 통상 35일 이내에 해결됐지만 현재 대다수의 사건은 법정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며 극소수만이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셴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며, 이런 권리는 진정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전체 선거 절차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문제 제기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한다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콩고 공화국과 요르단, 기니, 레바논 등 제3세계에 파견된 EU와 미국,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임 행정관직을 수행해온 레바논 국적의 베테랑 선거 행정과 법률 전문가 사나디키 사이드는 선거 전 6개월 이내에 선거 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범과는 달리 한국은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제1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여야 정당이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는 특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평소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유권자들이 우편을 통해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선거와 관련된 국제 규범들은 상례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의 투표는 특정 유권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전에 법적인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투표 성향이 있는 일부 외국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드는 또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해 선관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어 부정선거의 의혹을 사고 있으나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사전, 사후 감시와 검증을 위한 절차가 결여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 규범들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개표 당일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안성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많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선거 당국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한국선거기구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이드는 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개된 정보를 통해 추측해 볼 때 지난 4.15 총선은 민주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2020년 4월에 열린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한국의 선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선거에서 사용된 기술과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기술에 오작동이 있었다면 한국의 선관위가 선거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조사하지 않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A웹의 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의 도움을 받고 치러진 이라크나 콩고의 최근 선거로 문제가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NDP와 WFD 등에 소속돼 세계 각국의 전자선거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해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저명한 선거 시스템 기술자인 저스틴 네트만은 4.15 총선에 사용된 각종 전자기술과 관련된 사후 검증이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의해 방해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공정한 선거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명백하게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개표기와 QR코드가 지난 4.15 총선에서 사용돼 불법 시비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특히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되고 인터넷에 연결되며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는 개표 조작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라는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말을 소개하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네트만은 각종 새로운 전자통신 기술이 도입돼 치러진 한국의 선거 결과를 국제 전문가들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 사용된 기술이 선거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각종 정부가 어떤 보안 절차를 통해 조작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거 감시 기구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의 선거를 위해 감시단을 단기적으로 파견해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이 과정을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들과 감시단에 의해 선거 절차에 대한 포괄적 검토 내용이 기록되고 소개될 수 있으며 선거 제도의 미비점은 이 같은 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국제조사단에 합류한 도태우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은 부정명부 작성과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 조작, 사전 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안 조작이 모두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의 도움 아래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 등이 전략적인 경합지역을 선정하고 조작이 필요한 투표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근형 부원장이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사전투표 보정값을 적용했다며 투표 전에 이미 180석을 정확하게 표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민주당이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선거 조작 결과를 정당화할 예비 작업을 선거 수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그 결과 코로나를 핑계로 사전 투표율을 지난 총선에 비해 14.5%나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선거는 부정선거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중국 공산당의 우호적인 좌익 운동권 출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제도권의 전 분야를 차지한 데 이어 대항 세력의 거점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의 사령탑마저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들에게 장악된 결과 벌어진 일이라고 도 변호사는 분석했습니다. 국토본이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뉴 인스티튜트와 함께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완성한 2020 대한민국 선거부정 국제보고서는 영문으로 제작됐고 1, 2권을 합쳐 모두 660쪽의 방대한 양으로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집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미국 안보정책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소장과 CPEC의 댄 스나이더 사무총장, 애니첸 케이시 팩 공동의장, 박영아, 또 옆에 계신 존경하는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등이 이 보고서에 서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건 저의 말입니다. 이 보고서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선거제도를 온 세계에 알려서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명망 있는 선거감시 국제 전문가들의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500여 쪽 분량의 한국어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어 번역본도 제작할 것입니다. 영문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각국 대사관과 선거 관련 NGO 단체 그리고 싱크탱크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국적 저자들이 참석하는 국제 웨비나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4.15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른 시일 안에 대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한글과 영문, 일본어로 된 보고서의 구입을 원하는 구매자분들을 위해 곧 인터넷을 통한 신청 절차 등을 결정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되죠? 변론 기일을 드디어 잡았다. 4월 15일 날 처음으로 이 4.15 부정선거 연수을 지역구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변론이 시작됩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력한 그 압력을 넣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쪽 그 부산에 이현주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검표가 3월 31일 날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타깝게 되질 않았습니다. 다음에 4월 1일 우리 이은권 의원께서 의원의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날짜가 지정됐습니다. 4월 15일 우리의 변론 기일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따끈따끈한 변론기일 소식까지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인가 하면 또 변론기일까지 또 발표되는 날.
결론기일 날짜가 또 4월 15일입니다. 1년 만에 참 대법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의 기자회견문을 들어보자니 저희가 그동안의 의혹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들으셨죠? 예. 앞으로 우리는 이 밝혀진 진실들을 더 유통시키는 일에 집중하여서 이 부정선거가 정말 끝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또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은 연대 단체들의 찬조연설을 잠깐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로 계시는 백남한 장군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장의 공동대표로 있는 백남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토본에서는 4.15 총선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거리 투쟁도 하고 법정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국제선거 전문감시단의 그동안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평가하고 있음을 온 국민에게 보고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검표를 통한 실정 과정만 남았으며 공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재검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유튜브 기자님들은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메이저 언론의 외칩니다. 지구촌의 어떤 부정선거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해결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일간지와 방송의 무서운 침묵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4.15 총선이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메이저 언론에서도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을 기사화하고 공론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1년 이상 외쳐온 시민단체의 부정선거 규명 투쟁을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언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선관위에 외칩니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의혹을 스스로 벗기 위해서도 원고인 국민의 요구대로 선거의 흔적을 숨김없이 공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정선거 규명은 중앙선관위의 양심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대법원에 바랍니다. 선거 쟁송은 종국적으로 재검표로 종결이 됩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 규명이 가능한 재검표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4.15 총선의 재검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당의 외침이다. 부정선거 규명 지연의 1차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짜 의원으로 180석이 된 거대 야당이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로 각종 악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지향하고 있는 꼴을 앞으로도 3년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낙선 의원을 독려하여 부정선거가 규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검찰청에 외칩니다. 대법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힘없는 민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선거 쟁송 업무를 6개월 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1년이 가까이 되도록 120여 건 중 종결된 건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14명의 대법관을 조사할 것을 호소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외칩니다. 이제 보궐선거도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국민의 주권 행사가 올바로 반영됐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우선 이번 보궐선거만이라도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금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 CCTV 설치 및 경찰 정비, 관내 사전투표지 우체국 인계 시 참관 허용, 전자개표기의 무선통신 기능 확인 허용, 외국인의 투개표 사무원 활동 금지 등 시민단체에서 이미 신청한 9가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군님 6가지로 요약해서 골고루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기자회견 남은 순서 제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대단체 대표님들의 발언 2가지 더 남아 있고요. 민경욱 대표님이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문수정 변호사님께서 주요 저자들의 또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총괄적으로 부정선거 보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까지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진 촬영까지 있으니까 계신 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9명씩 나누어서 찍으면 됩니다. 예,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연대단체입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이홍정 공동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공동대표 이홍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잘 될 것 같다. 자기는 어려운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잘 될 것 같다 합니다. 노영민 씨는 바닥이 심은 틀이다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차이가 20% 정도 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부정선거 하려는 거 아니겠죠? 지금 아까 민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4월 15일 날 변론 기일이 잡혔다 그럽니다. 4월 15일 날 1년 지났어요. 그 선거사법, 선거에 관련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하고 5개월 내에 하게 돼 있죠, 원래?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네. 6개월 안에 돼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선거가 하니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또 날짜를 잡은 겁니다. 또 지난번처럼 괜히 계속 다른 것처럼 그냥 대충 넘기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반에 대법원 앞에 가서 김명수 출근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지금 사법 독재, 우리가 청와대 독재, 입법 독재에 지나서 사법 독재까지 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깨문들이 모르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선관위는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터뜨리고, 또 사전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노정희. 이런 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우리 진짜 선거관리 체제까지도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독재 이게 진짜 누가 얘기했듯이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올해 그 잘못된 거 그거의 원조가 누굽니까? 누가 잘못해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선.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더욱 국민들이 깨어나야지 부정선거도 밝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답이 있죠. 누구 때문에. 예. 참 빨리 그분을 빨리 끌어내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좀 간절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다음 연대 단체장 발언 순서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로 계시는 최원목 교수님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가 뭐 국제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국 사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법원에 큰 기대하지 않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만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임스 최, 윤홍, 베다르크, 이정선, 박희연, 김학민, 이재봉, 강준용, 박주현, 도태우, 종이, 딱 10분만 불러봤는데요. 무수한 이름 중에서 제가 부른 이 10분의 이름이 극우 정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극우 정치인이라고 이런 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그 교수 모임에 6분이 처음에 출범을 해서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되고 지금 6300명의 전임 교수가 모였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회원이 늘어나는데요. 6300명의 450개 한국 내의 전임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이 정치 음모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200명이 넘는 정치 음모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진상조사를 법대로 해라. 지금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대로 빨리 해라. 저희가 4번, 5번에 걸쳐서 6,300명이 성명서도 내고 거리투쟁도 하고, 이재봉 교수, 박영하 교수, 저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투쟁도 했고 지금도 강남에서 투쟁하고 계신 공동대표가 계십니다. 한국 언론에, 주류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원칙과 자유를 사랑하는 언론, 제와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우 정치론자, 음모론자 그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도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 원칙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건데요. 다수의 지배 원칙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수를 뽑던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때 다수의 지배 원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제 조건이 제대로 됐는지를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슨 극우주의가 필요하고 무슨 정치 음모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표 도둑질까지 해서 계급 투쟁 이념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감싸주기 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측은 적폐라고 하면서 표를 제대로 됐는지를 보자고 하니까 극우 우파 세력이라고 합니다. LH 사태 요즘 벌어지는 게 4.15 부정선거 1년 전에 벌어졌던 거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식구는 뭐 공명정대한 세력이고 어떤 이권을 나눠 갖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더라도 이게 무슨 계급투쟁, 이게 당연한 결과인 걸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당한 나라로 만드는 걸로 포장해서 자꾸만 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자기 자리가 이권을 챙기는 것조차도 뻔뻔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마치 어떤 이념사회로 가는 과정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 조금 해먹는 거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4.15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제 혼자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6,300명의 교수님들이 질문하겠습니다. 헌정질서의 유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동안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역사와 국민 앞에 문서로 보여주십시오. 부정선거 조사를 어떻게 지시했고 수사를 어떻게 지시했고 외세 개입 동향을 본인이 파악한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주모하고 기획하고 은폐하는데 가담한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을 사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본인이 스스로 해소해야 됩니다. 양정철, 조혜주 씨에게 묻겠습니다. 왜 본인들은 그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기획자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지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맞습니다.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범인이니까. 본인이 자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조사가 오히려 진행되는 루트가 될까 두려운 겁니까? 두려워서. 아니면 뭡니까? 얘기하세요. 대법원 100건이 넘는 공식 조사가 소송이 제기됐는데 지연, 은폐, 방조, 직무유기 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지금 변론 기일을 잡았는데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스스로 지키지 않은 그곳으로 자리매김한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을 대법원 스스로가 해명하고 달게 받기 바랍니다. 이해찬 씨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 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라면 조직적 부정선거라는 중차대한 사태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당내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징계 조사했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밝히십시오. 아무것도 안 했고 이들도 가담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와 공범의 죄를 역사가 묻고 국민들이 물을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 무지와 무능은 일반인은 용서될 수 있지만 정치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오히려 앞장서서 일부 농객이랍시고 내세워서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를 방해하고 논의 자체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화살을 돌리게 한 그런 왜곡과 무능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씨에게 묻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10개월 넘게 젊은이들이 투쟁을 하고 있고요. 정치 중립적인 세력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침묵했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시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인이 입장은 뭔지를 당장 밝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 말이 들렸습니까? 맞아.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모르거나 파국의 대가가 오히려 비용이 크니까 전략적으로 침묵하시는 지식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자기 손해보기 싫어서 이기적으로 가만히 있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타협하는 이유도 모르고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정의는 쟁취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지금
정치권은 이미 왜 타협하는지도 모르고 타협하는 길로 빠졌기 때문에 옛날 뭐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그 일반 시민들, 거기에 돈 하나 보탰던 분들, 윤정기 돌리는데 자원봉사했던 분들, 그 어떤 문해지에다가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자유주의 정신을 일깨우는, 시락 정신을 일깨우는 글을 썼던 문인들, 이런 분들이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1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국제조사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 나라의 새로운 미래는 시민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라. 이미 검증은 물 건너갔다 하는 것을 국제조사 보고서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조촐하다면 조촐하고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그 길로 가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교수님 이것저것 정말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고소고발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네 1년 가까이 좀 부정선거 주목되는 그 주범으로 주목을 받았음에도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만들었다는 증거가 아닌지 명확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럼 한상정 대표님 한번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투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 자료는 탄핵 증거로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21대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 조혜주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제가 노조위원장 때 2000년 선거 과정이었습니다. 그자는 2000년부터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부정선거를 세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미 국회의원들, 다선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를 모르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간첩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서 버려버렸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런 일은 버려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 부정선거 사실을 알렸는데 국민들이 바빠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 인식 못한 대가로 지금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와 공범입니다. 이미 허위 판례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대법원입니다. 그 다음 검찰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제가 고소고발을 수도 없이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겨대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묻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너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다 죽는다, 나 모르겠다 하면서 처리한 검찰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노골적으로 보도를 거부했습니다. 언론기관에 문서 같은 기타 자료를 보관을 다 해뒀습니다. 그 언론기관에 부정선거 자료가 없다면은 그 언론기관은 이미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미 이 네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애국 시민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보고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저자나 내용들을 좀 간략히 요약을 해서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 국토본의 소송 대리인단으로 함께 하시는 문수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엄청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생전 처음으로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대법원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성대 결절까지 왔습니다. 아마 변호사들 중에서 변론기일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대법원에 구차하게 구걸한 적은 아마 저희 소송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석동현 대표님께서 전화로 변론기일 좀 잡아주십시오 하니까 곧바로 그냥 서면으로 내시죠 하고 되게 칼같은 냉정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시 40분경에 의원님이 저기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저희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됐다는 문자가 날아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것은 바로 이 부정선거 저희 국제조사단의 보고서 그것을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맞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20년 총선 사이드 사다니키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조약을 보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선거에 민주적 선거를 위한 국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최근 총선 기간에 발생한 일 중 선거와 관련된 국제 기준 및 모범 사례와 다른 사례, 이상 사례를 강조하고자 한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제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거 110일 전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기구가 개정된 선거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선거 체계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과 후보들이 새 규칙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사용한 전략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불공정 선거운동, 이례적인 우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정부의 대응 역량을 홍보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정치적 사안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공정한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이는 OSCE 회원국이 실시하는 민주적 선거의 경우는 모든 정당이 공명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는 많은 재외국민의 표들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지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허용됐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창정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다. 전자개표기와 투명성, 전자개표기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투표 절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민간업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를 상세히 기술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법적 제한 없이 관계를 이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자개표기 QR코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국제적 조사단의 시각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통해서 선거제도를 선거일 전에 급박하게 바꾼 그것조차 부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인권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총선 그랜트 뉴셈. 왜 국제인권법이냐면 국제인권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당 조약을 인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헌법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조약 또는 국회에서 인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는 그런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건 국제법이니까 안 돼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준은 국제인권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엔에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근거로 한다. 유엔의 회원국이자 ICCPR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위 국제 기준에 따를 의무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너무 우호적이었다. 선관위의 고위 관리들이 그리고 여당과 너무 가까운 관계였고, 특히나 선관위가 시민의 눈이라고 불리는 여당 친화적인 시민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당의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통해서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선거 관련 모임과 관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해서 여당의 유리한 정황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서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앞에 9명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조사단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는 비밀 투표 원칙을 위협하고 전자개표기 또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계속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검증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검증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QR코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QR코드를 반드시 선거에 써야 된다면 왜 당일 투표에는 QR코드를 안 썼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QR코드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QR코드를 법을 위반해서 쓴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통계적 문제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월터 이베인 교수, 그리고 우리 박영현 교수님, 그리고 또 저희 박성현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종전에 계속 던져도 앞면만 나올 확률보다 더 심각한 게 이번 총선이라 그랬는데, 역시 국제조사단에서도 이런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스틴 넷먼 2020년 대한민국 총선에 관한 종합보고서.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유엔인권위원회의 포고문 등 국제규약의 서명 및 비준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역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약과 모범 사례에 따르면 선거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자개표기의 기술과 전자부품에 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개표기 뒤에 USB 포트 있었던 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USB 포트에 와이파이 되는 조그만 동굴 하나 딱 꽂으면 그게 바로 와이파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소송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조사단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외부 연결이 가능한 통신용 포트에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그 USB 포트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이뤘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의 구조적인 문제점, 특히나 우리 법에 따르면 바코드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1111이 써져 있고 아래 숫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는 아무리 봐도 네모의 조합이지 절대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정부의 비대칭 상황, 그것 또한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4월 15일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화와 그리고 국제조사단의 협력으로 인해서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우리 소송단 변호사님들이 가장 기뻐하실 또 여러 소식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1년 동안 한번 국토본에서 사무총장으로 또 열심히 또 함께 뛰어주신 우리 도태우 사무총장님께서 이 부정선거 보고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국내 조사 입장에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의 주축을 이루는 20대 인구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관내 사전 투표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조사상 부재자 수의 당일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예상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이번에 발표한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차이는 무려 110만 표로 이는 우편 투표 배송 기록에서 비정상으로 밝혀진 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령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름으로 성이, 개씨, 새씨, 희씨, 글씨, 깨씨 등 직원 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있었습니다. 집배원 이름 역시 사람이 아닌 교부 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68,539건이나 존재했습니다. 개표 당일 부여에서 전자개표기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전자개표기의 촬영은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선거 장비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 운영 프로그램과 로그 데이터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벌어졌습니다. 사후에 불법적인 표를 투입하며 투표함에 대한 봉인훼손이 수없이 벌어졌는데 관리 대장도 없는 비잔류형 테이프와 직인을 사용하여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 컨설팅 명목으로 임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졌고 사전투표 조작의 흔적이 남은 서버를 해체 이전하여 원본 기록을 훼손했으며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 문건을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우편투표 배송 기록을 사후에 변조했으며 투표지의 이동을 담은 CCTV는 연속되지 않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조작에 동원된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빌린 것이라며 보존하지 않고 나머지 전자개표기는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을 지운 채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투표지를 담은 봉인함과 봉인지, 봉인 테이프는 훼손된 채로 상당수가 CCTV도 없는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우리는 선거의 공정, 자유민주정의 기초를 놓는 이 진실을 찾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제 모든 국토본이 준비한 보고서 내용과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예. 너무 확실히 모든 질문이 잘 되었지요. 네. 네. 민경우 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쪽의 부정선거를 갖다가 규명하라는 미국 자체의 노력이 우리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눈에는 그런 투쟁이 적극적으로 그 규명하라는 미국 내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도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소규의 경일티 같이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고 5월 7일 날 우리가 소제기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싸운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3개월 동안을 우리 부정선거를 미국 조야에 알리는 역할을 했었죠. 백악관에도 갔고 의회에도 갔고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최원목 교수님이랑 같이
그 워싱턴 곳곳을 다니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가 둘이니까 2인 시위네. 네, 하여간 이렇게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길어지다 보니까 9월에서 11월 3일까지 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3일 벌어진 이 투표와 개표 상황에서의 그 부정 선거의 양상을 그대로 제가 그 안에서 언론을 통해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선거 제도의 이제 미비점을 들어가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벌어진 부정선거를 이제 양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파가 벌인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닥친 혹은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좌익 세력은 물론 이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또 이 언론의 자유를 옥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우리가 아무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선거판 또 민주주의를 지금 해치려는 노력에 앞장을 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러면 다 없어졌느냐? 그 부정선거를 파헤치려는 의지가 이제 박약 상태에 빠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나 지금 이제 헌법에서 일정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일정이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파헤쳐서 취임식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지막 노력까지 기울였습니다만은 그게 의회의 폭력 사태와 연결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주의 대법원 차원에서 지난 선거에 있었던 개표를 다시 하자는 움직임들이 있고 일부 아리조나나 아틀란타 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재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그런 그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물 밑에서 좌파와 우파가 치열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훈은 뭐냐? 제가 가서 처음에는 미국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게 되면 그것이 물결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지금 거기는 대법원이 끼어들 소지를 없앴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4월 15일 날 그 이제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기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민주주의의 적으로 나타난 부정선거를 깨트리는 그 싸움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질문. 네. 큰 목소리로 하시지 않다니까. 큰 목소리로. 말씀해 네, 수고 많으십니다. 블랙시 청년연대 천창룡입니다. 부정선거, 사회적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얼룩졌습니다. 선거 전문가 옆에 계시고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민경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많은 것을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정선거 국제 공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국제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언론, 사법부 할 것 없이 다 한 통속이거든요. 이 보고서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보관이 이들 쓰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야지 보배입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던 차고도 넘치는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국제사회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줄로 꿰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보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들이 다 목에 걸고 이게 진짜 보배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 4.15 선거는 부정으로 가득 찬 선거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거기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 행동 강령에 맞춰서 우리 부정선거의 3대적인 사전선거 QR코드 전자개표기를 없애는 그래서 선거제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제 앞장을 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 영어로 된 국제보고서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어로 된 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일본어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도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태호 변호사님,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을 비롯한 9분의 사자 같은 이 정의로운 이 법의 법정 싸움을 벌일 변호사분들께서 이 변론 기일에 법정에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훌륭한 변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뉴올프레스 방송입니다. 자, 오늘이 그동안 우리가 10개월 동안 투쟁했던 그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장 4.7 보궐선거가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전선거가 있고 또 전자개표기가 또 진행되고 또 여러가지 어떤 부정선거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본에서 앞으로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4.7 총선에 대한 4.7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행동강령 그리고 이 4.7 보선이 중요한 게 저들은 이번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내년 3구 대선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종력을 기울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클린 선거 시민연대죠? 시민연대인가요? 클린 선거 시민행동 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파에 의해서 문성근이가 좌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인데요. 우리가 미리 깨어서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됐죠. 거기에 대항하는 모임으로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행동을 위한 매뉴얼이 작성됐고 지금 그분들에 대한 모집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우리가 펼칠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 국제조사단의 결론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의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면 잘못된 선거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검증단이 직접 와서 그 선거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코비드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2주일 동안을 여기에 격리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8일 남았는데 들어와가지고 14일 동안을 잡혀 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건 일단 경각심을 주고 잘못된 선거 제도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우리가 경고를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들은 다시 반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눈을 대항하는 그것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우리가 선거 투표를 할 때 희한하게도 접었어도 펴지는 그 형상 기억 종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빳빳하냐 그랬더니 구겨져 놔도 자기가 펴져가지고 빳빳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침만 되면은 쫙쫙 펴지는, 저녁에 아무리 구겨 넣어도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을 접는 단디접자라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선거가 됐던 아니면은 당일 선거가 됐던 이 선거의 투표지를 빳빳하게 해가지고 4번을 접어서 집어넣어라.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 오히려 그냥 집어넣는 게 불법입니다.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밀 선거를 위해서 접어서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데 혹시 걱정이 되는 게 또 인주가 이렇게 겹칠까봐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붙어가지고 무효 처리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형상 기억 종이는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사실은 이 빨리 마르는 인주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게 접으면은 인주가 묻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빳빳하게 4번을 접어서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아니 이거는 4번을 접었는데 쭉 펴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 3가지 행동 강령을 우리가 갖고 있다. 국제선거 감시단의 감시, 다음에 시민의 눈에 대항하는 우리 그 국민행동, 시민행동의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활동, 다음에 이 단디 접기 운동 3가지를 일단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깬 시민들이 돼서 이제 전부 다 감시를 할 것입니다. 거기 개표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녹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불법 상황이 생기면 즉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육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해야 하는 일은 이 안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특히 우리 103명의 국민의힘 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민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네이버 카페 클린 선거 시민행동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이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은 동일하게 네이버 카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 들어오시면 기자회견부터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이제 공지사항 받아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 민경호 대표님 페이스북을 언제나 보셔도 공지가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아스팔트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이 첫걸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오늘이 또 첫걸음입니다. 예,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지치지 마시고 우리 투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 부정선거 책자를 지금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 정보가 공유 가능하시니까요. 이 책을 많이 구매하셔서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세계의 전문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정선거 획책한 자들이 결코 발을 뺄 수 없는 증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좀 길었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꿀 새로운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우리 박수로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